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간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1대1 투자 조언은 안 한다는 거, 종목이나 펀드 관련 얘기는 없고, 댓글이나 라이브에 종목 관련 진행 코멘트는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지난주 코스피는 조금 쉬어갔네요. 그죠? 주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네, 지금 꼬리가 달린 약간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봉이 크긴 크지 않아서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네,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이었지 않나 싶고요. CPI가 잘 나오면서 주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좀 불확실성, 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심리가. 그러면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는 2차 전지 여파였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HLB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요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쉬어가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급을 잠깐 볼까요? 지난주 수급 보니까 기관이 5,800억 샀고, 외국인이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보니까 기관은 대부분 증권, 금융투자, 아무래도 차익거래에 계속 영향권이 있지 않을까. 차익거래, 네, 차익거래, 프로그램 순매수, 네, 프로그램 순매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2,800억 샀는데 아마도, 그리고 기관 중에 기타 법인이 4천억을 팔았잖아요. 아마도 주 후반에 나왔던 현대중공업 블록딜 가능성이 높겠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현중지분을 팔았죠. 한 3% 정도를, 현중지분을 3%. 왜 팔았을까? 유동성 확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유동성 확보야? 현대중공업 거래도 잘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중이 좀 주가가 급락하고, 아무튼 이 기타 범인이 요게 한조해겠죠. 그죠? 한국조선해양이 현중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받아갔겠네요. 아마 외국인 앵커를 구하고서 바로 블락을 넘긴 것 같고요.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에 넘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팔았어? 그냥 굳이, 그죠? 네. 아니, 팔려고 그러면 가격이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 바로 너무 이렇게 시장에 바로 대놓고 때리는 거는 좀 약간 회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어떨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외국인들 선물 매매 현황을 좀 볼까요?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 지금 4월 25일 저점 찍고 누적 순매수가 쭉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지난번에 5월 7일이겠네요. 5월 7일 날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그죠?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엄청 견인했죠. 이때 견인한 이후에 약간의 횡보하는 흐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좋았을지 잠깐 살펴보면요. 와, 지난주는 음식료의 주간이었습니다. 그죠? 음식료가 5%, 그다음에 보험이 5%, 음식료 보험이 5%씩 올리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음식료랑 보험은, 음식료는 제가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험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일회성, 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섹터들이 지난주에 좀 좋았고 음식료가 좋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던 섹터는 운수창고네요. 운수창고. HMM이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HMM이 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죠?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좀 기대를 했었나 봐요. 최근에 해운업 분위기도 좋았고 BDI도 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가 높았는데 좀 높은 기대치는 충족을 못했다. 물론 작년 대비로는 매우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자, 음식료가 제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좋았냐면 CJ 시푸드, 이건 너무 스몰캡이죠.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는 사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지 않고 김 가격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약간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실적을 좀 까보니까 작년 대비로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42% 이렇게 올랐지만 오늘의 핵심은 요거 삼양식품과 빙그레겠죠. 그죠? 삼양식품이 지난주에 40%, 빙그레가 21%, 올해 거의 6개월 수익률은 130%, 삼양식품이, 빙그레가 50% 가까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위에.
그 다음에 운수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MM이 마이너스 12%, 펜옵션이 마이너스 9%. 네, 이렇게 조금 운송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안 좋았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수급을 잠깐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네요. 5천억이나 하이닉스 사면서 견인했고, 현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락딜, 한조의 블락딜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 기아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이스페타, 이거는 이스페타는 실적이 잘 나왔죠. AI 기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0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알테오제는 최근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가가 좀 반응했던 거고, 삼성중공업 계속 조선주 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씩 사고 있네요. 그죠?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 거는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샀다가 이번 주에 팔고, 리노공업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흐름이 보였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현대마린을 계속 사고 있네요. 현대마린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마린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 보통 기관들은 이제 BM이라는 벤치마크가 보통 코스피거든요. 이 코스피한테 이기냐 지냐 요걸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는데 현대마린 솔루션이 시총이 8조가 넘어가면서 비중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의 밸류에이션과 무관해. 물론 밸류에이션 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조금 고평가의 영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패시브적인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제는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셀트리온도 계속 지금 최근에 매수세로 돌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조금 샀다. 반면에 판 종목들은 한전이 조금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러면서 이런 한전 관련된 종목들, 나머지는 뭐 JYP 실적 부진된 종목들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수급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요. 자, 먼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잠깐 과거의 어떤 주가 패턴 한번 볼까요? 2011년부터 12년까지 주가가 3배가 오릅니다. 3배. 이때 이제 시총이 1.2조까지 오릅니다. 1.2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이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그냥 바나나 우유 아니고요. 바나나 맛 우유가 중국에서 잘 팔린다. 네, 잘 팔린다. 네, 이런 뉴스로 이런 팩트로 주가가 3배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바나나 맛 우유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작년 이후에 23년 이후에 작년에 50% 오르고 지금도 올해도 50% 상승, 작년에도 50% 상승 이렇게 반등했다. 왜 이럴까 빙그레가? 바로 이겁니다. 빙그레 수출 포지션이 일단 실적이 보세요. 먼저 왼쪽 편 보면 실적이 작년에 매출 한 1.2조 그죠? 영업이익이 거의 OPM이 거의 8%. 네, OPM. 영업이익률이 8%. 예전에 불과 20년, 21년에 뭐 5%, 뭐 4%, 3%, 3에서 4% 하던 마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스크림에 대한 ASP를 제값받기 운동,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이때 2012년도에 잠깐 수출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거의 없다가. 이때 이제 주가가 3배 올랐어. 3배. 올랐고, 그러다가 계속 플랫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출이 좀 늘고 있다. 네. 올해도 많이 늘 것 같다. 수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출 비중이 한 8% 내였는데 지금 10%가 넘어갔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잠깐만 보면요. 1분기에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이 21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에 매출 2,900억에 영업이익이 120억이 나왔는데 YOY 65% 성장. 네, 웬만한 AI 종목 부럽지 않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 1.3조에 영업이익 1,100억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왜냐하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 불과 400억이었거든요. 400억. 근데 1,100억 됐고 올해도 이 상승세가 YOY 20% 기대치 YOY 컨센서스가 이렇게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나나맛 우유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실제 숫자가 어떠냐면 2015년도에 150억 하다가 아주 플랫한 성장이에요. 플랫한 성장. 네, 로우 싱글, 네, 디지트. 너무 낮은 성장을 보이다가 180억 2018년에 소폭 올랐다가 2020년에 230억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260억. 와,
되게 좋네요. YOY 지금 얼마 성장입니까? 한 15% 이상 성장했잖아요. 근데 22년도에 200억으로 다 쭉 빠집니다. 네, 이거 락다운 때문에 네, 유통 이슈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 아직 공식 집계 난 자료는 어렵지만 아마도 거의 한 300억 이상 하지 않았나. 상반기에만 보니까 150억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최근 뉴스인데요. 5월 16일 날 뉴스 보니까 한국 가면 꼭 먹어라. 중국의 가이드북에 바나나맛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 작년 하반기 올 4월까지 횡보 이렇게 횡보했죠. 왜 그랬을까? 네, 과연 이 불닭볶음면의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 그러다가 4월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마 이때부터 1분기 실적이 수출 데이터를 보고 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좀 샀다가 실제 5월 16일 마지막 날에 실적이 나왔죠. 점상. 네, 점상. 점상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짜릿함은 아시죠? 예, 저도 점상 한번 몇 번 있었는데 참 기분 좋죠. 점상은 뭐죠? 점상? 장 시작돼서 시가가 상한가고 종가가 상한가고 중간에 한 번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걸 점상이라고 합니다. 점상. 네, 점상으로 삼양식품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네, 실적이죠.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 3,800억에 YY 57% 성장. AI 저리가 저리가 고 어웨이 저리가 네, 이 57%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작년에 240억 했어요. 240%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삼양식품이 매출 1.21조였고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사실 삼양식품의 이 실적 나오기 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아마 1,000억 중후반 내외였을 겁니다. 네, 근데 2,800억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크게 매출은 1.5조 성장 어마어마하게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삼양식품이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특급 영상에 삼양시총이 농심을 능가했다라는 뉴스 플로우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2.45조 뭐 이랬는데 비슷했죠. 2.3조 뭐 3조 얘는 근데 상한가 가도 지금 3.3조잖아요. 갔어, 그지? 근데 2,800억, 3,000억을 번다고 하면 아직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여지가 있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고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바이로 지금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지금 글로벌 라면 시장 잠깐 보면요. 글로벌 라면 시장은 거의 플랫입니다. 플랫. 거의 10년째 플랫이에요. 성장을 하지 않는다. 네. 그죠? 1200억 개 내외의 시장이에요. 개. 네. 이 시장에서 거의 플랫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에 주목해야 된다. 미국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는 인당 라면 소비가 한 13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15개까지 올라왔어. 이게 겨우 이거밖에 안 올라왔네? 겨우 2개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면의 ASP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라면 가격이. 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또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라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과거에 팬데믹 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15억 불 시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 올해 내년 보면 이제 30억 불 시장으로 더블업 2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월별 우리가 수출 데이터 월별로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한국의 라면 수출 데이터가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이미 작년 2021년 2023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500억이네요. 그죠? 월별로. 삼양식품 월별 수출 금액도 지금 여기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금 거의 월별로 한 300억, 250억까지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월별로. 네. 작년 2023년은 여기서 누르고 있었던 게 지금 그로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로스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이제 실적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회사들이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냐면 결국에는 미국 매출입니다. 미국 매출, 미주 지역 매출. 네, 이 매출이 그로스가 좋은 회사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토요가 이제 미국에서 1등한 회사인데 토요가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한 20%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게 삼양입니다.
삼양 이렇게 조그맣지만 작년 1분기랑 비교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때 성장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 6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 농심 같은 회사들은 보세요. 작년 1분기 대비 성장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오히려 역성장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양식품이 그래서 월별로 지금 거의 템버거 같다. 2015, 16년도에 2천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 이제 3조를 했네요. 그죠? 15배 올랐네요. 15배. 자, 음식료 회사도 이렇게 템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토요도 최근에 좋죠. 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 결국엔 지금 미국에서 잘하는 소비자 회사를 잘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니시는 지금 주가가 안 좋죠. 미국에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농심 횡보 중이죠. 미국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농심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매출 8,700억인데 영업이 610억인데 왜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금요일날 이겁니다. 미국이 작년에 1,700억인데 올해 1,600억 오히려 역성장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삼양식품과 주가가 갈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삼양식품의 연간 실적 추이 요거는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과 마진이 2018, 19만 해도 마진이 OP 마진이 진짜 잘 나왔다고 해도 15%였는데 올해 1분기에 20%. 네, 찢었죠. 20%. 네. 이때는 팬데믹 효과라고 일회성이라고 무시해서 다시 10%까지 빠졌는데 마진이 지금 다시 20%. 네. 탑라인도 오르고 마진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GPM, 그로스 마진인데요. 이 그로스 마진도 지금 오른쪽에 40%가 넘어갔습니다. 음식료 회사가 그로스 마진이 40% 넘는 건 되게 보기가 힘든데 어마어마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원가 경쟁력을 이거 보여주는 거죠. 경쟁력. 그러면 농심이랑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양이 브랜드가 단일 브랜드라서 디스카운트 받았던 적도 있지만 오히려 단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닭볶음면이 단일 브랜드 같지만 여기서 많이 파생되는 익스텐션 버전들이 많잖아요. 특히 까르보가 요즘에 작년 2022년도에 15%였는데 23년도는 23%까지 오르고 올해는 24년도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디어 어닝 시즌이 끝났어요.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5%입니다. 코스피가.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5%. 그래서 1분기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기대감을 계속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IT 금융 산업재 중심으로 어닝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도 S&P 500의 실적 발표 거의 끝났는데 어닝 주전치가 77% 상회했다. 그래서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70%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을 상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지표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4월 CPI가 나왔는데 컨센서스 0.4인데 0.3 그죠? 아주 간만에 오랜만에 준수한 숫자가 나왔고 이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서비스 관련 물가들은 높지만 항공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국의 여행 관련 예약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CPI 관련해서 항공용 운임 같은 거에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22일 날 정말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87% 매출 성장이에요. 그죠? 매출 그로스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지 동시에 그 높인 오피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